민서와 5분 책방. 오늘 책은 뭐죠? 제목이? 오만과 편견입니다. 네, 오만과 편견은 원작이 제인 오스틴의 원작의 책이에요. 그쵸? 네. 잠깐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? 마지막에 이제 이 여자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이제 결혼식이 이제 빅리와 제인이 같이 올리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결혼하기 전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? 네, 있었죠. 처음에 엘리자베스가 이 남자 봤을 때 와, 진짜 잘생겼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.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빅리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. 아니 빅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이제 빅리하고 제이네는 이제 곧 결혼할 사이였는데 이제 빅리는 다시한테 저 여자 엘리자베스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 다시가 갑자기 뜬금없이 막 저 여자는 좀 별로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뒤로 엘리자베스는 얘를 이제 오만하다는 편견을 갖고 막 이제 서로 거리를 두는데 다시는 이제 나중에 막 저 여자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 막 고백을 하다가도 차이고 고백하다 차이고 도와주다가 이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. 근데 다시는 왜 엘리자베스를 별로일 거라고 말했죠? 첫인상이 좀 너무 시끄러웠나? 네. 다시는 그냥 여기로 그냥 외모로만 봐도 좀 조용하고 차가운 이미지잖아요. 그죠? 네. 잘생기고. 그죠?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오만은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보는 게 오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네.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 대해서 편견을 품었네. 네. 그죠? 근데 인연이 될 뻔한 사람들이 오만하다거나 아니면 편견을 품어서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? 그냥 그 사람의 편견이라서 그 사람의 편견 때문에 이게 사랑이 싹 트이지 못한다 이런 느낌. 편견에 빠진 여자의 사랑 이야기죠. 근데 네. 오만한 남자는 죄가 없을까? 네. 그게 진짜 오만한 것도 아니고 오만하게 생겨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잖아요. 근데 잘생겨서? 네. 잘생겼는데 웃지 않으면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. 그죠? 잘생겼는데 환하게 웃지 않으면 좀 약간 좀 이렇게 도도해 보일 수 있죠. 그죠? 그리고 여자는 좀 명랑하고 아무한테나 친해지게끔 다가가는 성격이니까 그렇게 다하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. 그죠? 만약에 민서가 다하시라면 엘리자베스가 자기에게 편견을 품었잖아요. 막 그리고 얘기도 잘못 듣고 막 바람둥이란 식으로 듣고 그렇게 오해했는데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결혼을 할 것 같나요? 아니요. 결혼하지 않을 거야? 아니 뭐 엘리자베스 같은 애들이 한둘도 아니고 그냥 그런 예쁜 애들이 널려 있는데 굳이 엘리자베스를 왜 했는지 다시가 약간 좀 의문이 들거든요. 솔직히 제인처럼 막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엘리자베스 그 명랑 웃음 때문에 다시가 넘어간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? 그러면 다시가 아예 엘리자베스한테 왜 매료되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에요? 근데 보통 이렇게 주인공의 구도를 보면 디즈니 왕국의 공주들도 아주 예쁘다기보다는 뭐랄까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호기심 많고 그렇지 않나요? 그건 맞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막 저렇게 막 차도남은 아니란 말이죠. 다 막 라푼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지 남자들이. 그렇지. 그러니까 차도남은 그러면 어떤 여자랑 어울릴까요? 똑같이 차도녀랑 어울리는 게 좋지 않아요? 근데 차도남과 차도녀가 만나면은 누가 스토리를 이끌어갈까요? 누가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적극적이지 않은 두 남녀는 될 가능성이 좀 없어요. 그러면 누구 한 명은 무조건 밝아야 된다. 약간 밝거나 적극적이거나 호기심이 많아야지 그 이야기가 이끌어지지. 엘사 그 프로즌 그 겨울왕국에서도 보면 언니는 좀 차갑잖아요. 그리고 사고뭉치 동생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잖아요. 그래서 스토리텔러들은 대부분 다 좀 명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요. 그죠? 네, 그런 게 있을 수 있죠. 그 오만함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, 민서한테? 오만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막 이제 뭘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실에서 어떤 친구가 오만하다고 느껴요? 얘는 오만하네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뭘까요? 뭐가 뭐 이렇게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 물어봤을 때 어떤 태도?
띠꺼운 태도. 띠껍고 막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남들보다 어떻단 태도예요. 막 자기가 더 막 예. 우월하다. 나는 위에 있다 이런 네. 태도인데 근데 그게 사실이면 어떡해요? 내가 정말 우월할 수도 있잖아요. 정말 상위권에 포함된다 이런. 그러니까 공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전반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어떤 사람들이. 그럼 네. 그런 사람이 오만한 거는 어떻다고 근데 생각해요? 그런 사람들한테 오만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죠. 아 그렇군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성숙하다. 잘났다 이런. 잘났다라는 말씀. 그러니까 오만이란 단어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. 매력 있다고 느낀 사람이 나한테 매력 표시를 안 해준다. 그럼 오만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너무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떤 점에서 선생님은 오만한 사람들을 재밌어합니다. 재밌지 않나요?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오만함에 한해서 이렇게 좀 진입 장벽이 있어야 좀 넘어가고 싶지 않나요? 너무 활달하고 너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은 힘든 경우도 있지 않아요? 그죠. 왜냐면은 오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만해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. 친해지고 나서도 오만하면 안 되고요. 그냥 그런 겉모습은 현재가 좀 만족스럽다. 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현재 만족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기도 해서 약간 호기심이 생겨요. 민서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? 약간 뭐 예를 들면 뭐 잘생기면 착할 것이다. 그런 건 없어요. 잘생기면 공부 잘할 것이다. 뭐 이런 것들? 저는 일단 잘생긴 애들은 좀 차가웠으면 좋겠거든요. 왜냐면은 일단 잘생겼으면은 이제 자기 관리가 충실해야 되고 일단 네. 제 이상형을 말하는 건데 제 충실해야 되고 막 여자한테 철벽 치는 여자가 좋거든요. 철벽 치는 남자가 좋거든요. 오만과 자신감이 되었네요. 네. 그러니까 좀 저기 뭐랄까 이상형을 치자면 좀 철벽남. 그 너한테도 철벽 치는 거 괜찮나요? 나한테 철벽 치면 안 되죠. 다른 사람한테 치는데 나한테 치지 않는다. 그건 좋은 배우자의 조건이에요. 맞아요. 여자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 상대를 끊임없이 거절하는 게 남한테 거절하는 건 되게 좋은데 나를 거절하면 이제 서운한 거죠.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편견이 있어요. 그런 이상형. 편견은 막 이제 엄청 막 못생기고 막 등치 큰 애들이 막 오면 되게 우람해가지고 무섭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편견 어떤 편견이? 선생님 편견은 이제 등치가 좋고 그런 아이들은 잘 먹을 것이다. 근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. 뭐 정말 새 모이만큼 먹었는데 뭐 이렇게 저기 뭐 위장 장애가 있을 수도 근데 있고.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있긴 한데 뭐 위장 장애나 소화불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쟤는 아주 잘 먹겠다.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.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마른 애들이 더 잘 먹기도 하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 그건 그냥 편견이죠. 한쪽에 치우친 생각. 세상에 이런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어떤 편견을 없애버리고 싶어요? 뭐 여성이나 동물이나 어떤 학생에 대한 편견도 상관없는데.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편견이랑 차별이랑은 약간 다른 건가요? 편견은 좀 머릿속에 있는 거죠. 내가 쟤는 안경 썼으니까 공부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편견이라는 머리에 있는 거고요. 차별은 안경 쓰니까 공부 잘하니까 얘한테 더 많이 줘야지 이렇게 일정 행동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편견이 더 이제 생각하는 거고 네, 정신적인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게 차별인 거. 그러니까 차별이 좀 더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죠. 편견은 머릿속에만 있을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는데 왜 차별해요? 뭐 얘는 잘생겨서 3개 줘요. 이런 게 차별이죠. 잘생긴 애를 좋아하는 것 그거는 그냥 잘생기니까 더 매력이야 하고 편견을 가지는 거죠. 근데 뭐 선생님들 얘기하듯이 잘생긴 건 옳다. 많은 사람에게 옳다라고 생각하죠. 그럼 예쁜 사람도? 예쁜 사람도 그렇게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걸 얼마나 지켰으며 그러니까 그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해요.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좋은 걸 다 주는 건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은 뭐 편견이라기보다는 선호라고 얘기하죠. 선호. 얘를 더 좋아하는 거. 오만과 편견을 한 줄 평으로 하자면? 오만과 편견은 남자가 아깝다. 남자가 아깝다. 그렇군요. 그럼 평점은요? 5점 만점에 3점. 5점 만점에 3점. 왜 2점이나 빠졌을까요? 아까도 말했듯이 남자 너무 아까워. 이해가 가지 않는다. 너무 아까워요 그게. 저 자리에 있기 너무 아깝다. 차라리 약간 이 엘리자베스가 머리도 좀 똑똑하고 뭐 잘하는 뭐 음악도 잘하고 뭐 그런 애였으면은 이해가 가거든요.
근데 이제 막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. 근데 근데 뭐 사랑에 그냥 빠지는데 순하기만 하다. 사랑에 빠지는데 꼭 잘하는 게 있어야 하나? 그죠? 그런가? 저는 그게 어. 이상형인데. 그래 뭐 그거는 뭐 네 마음이니까요. 선생님은 이제 평점은 5점 만점에 4점. 왜 일절에 빠졌나요?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잖아요. 예. 근데 여기에 묻어져 있는 게 이제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사람을 엇갈리게 하는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. 그거를 이제 초등아이 위주로 그려내다 보니까 좀 생각할 거리가 되는 문장을 좀 많이 줄여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요. 이 책이 이 책 자체 그러면- 오만과 편견 자체는 5점 만점에 5점이에요. 오. 네, 5점 만점에 5점인 이유는 사랑 속에 빠진 인간 생각의 한계를 잘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전 좋아합니다. 이제 제 선생님 순위를 매기자면은 그 오델로 다음에 오만과 편견 그 다음에 작은 아씨들 이런 순서로 고전 중에 좋아하는 겁니다. 이 책을 추천해줄 만한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뭐 오만한 남자에게 추천해주고 싶다거나 아니면 편견이 좀 많은 사람들. 편견이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서 편견을 좀 없애보려 노력을 해라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또 만나요.